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TV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많이 어지러웠죠.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또다시 내리고 정신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의 이제 양면성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시장에서는요, 자, 시장의 하락을 바라보는 숏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롱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둘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큰 틀에서는 숏 투자자가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둘이 힘이 좀 팽배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공포심리죠. 그래서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은 가장 극도의 공포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공포심리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캐치해낼 거는 뭐가 있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의 공포 속에서 기회가 있다. 그래서 공포를 이겨내고 시장을 참여를 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낸 사람만이 나중에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이제 이런 개념적인 접근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해자보다는요, 심리적 압박이 더 강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들리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죠? 땡땡땡 무슨 우려죠. 그죠? 경기 침체 우려, 그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근데 경기 침체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말말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심리적인 걸 자극해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더더욱 돌아가면서 시장에 아주 매파적인 얘기를 많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더 많이 압박을 하고 있죠. 네, 무슨 뜻인지 공감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요 기사는요,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미 연준 위원 중에서요,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입니다. 똑똑하게 생겼죠. 실제로 천재라고 불려요. 경제학자이고요.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갑자기 호출했냐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요한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의 헤드라인만 딱 봐도요. 연준의 금리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 양반이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정리를 딱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먼저 안정시키겠다. 이게 연준의 큰 틀에서 첫 번째 최우선 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50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다음 6월 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 50bp 인상을 하겠다는 가능성은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 빠른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 상승률부터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24년 내년이죠. 내년부터는요, 금리를 올리지 않겠고 오히려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잡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안정화하겠다. 이게 바로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금융 시장은 미국의 옵션 만기였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언론 플레이까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줘서 불안심리를 더 북돋아 가지고 시장에 압력을 줬었는데, 제임스 플러드 총재의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그다음 미연준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기사, 자, 팍스 뉴스에서 보면요, 라지 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양반은 큰 경제 이벤트가 없으면, 즉 만약에 큰 경제 충격이 있으면은 경기 침체로 갈 건데 그게 없으면은 경기는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뉴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retty good. 자, 이게 뭐냐면은 올 하반기는 아주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0.75%, 저 75bp 금리 인상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블러드는 50bp만 가지고도 좋은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매파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 입에서도 50bp 얘기가 좋은 플랜이라고 얘기 나오니까 앞으로 6월, 7월은 최소한 50bp가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6월, 7월 두 번 올리고 나면은 1.75에서 2%, 2.0%까지 그 수준에 이르겠죠. 근데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연말까지는 3.5%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지 된다라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한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2023년, 24년 이때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인데요. 경제도 그리고 금융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급한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잡힐 거라고 이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금리를 정상화. 미 연준 의장은 중립금리를 2에서 3%를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러프하게 잡아버렸어요. 올해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아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금리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 라는 그런 전략이죠. 자, 그러면은 올해는 이 사람이 올 하반기에는 왜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미국의 코어 PCE 인덱스인데요. 물가 상승률, 이게 바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에 자 2021년 10월 달부터요. 21년 10월부터 지금 쫙 오르기 시작했죠. 급하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상승률이 꺾였죠. 근데 이 한 번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다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수, 그 다음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이어갈 거다라는 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리고 페드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물가 상승률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구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찾아낸 거는 이거예요. YOY. 지금 이 그래프는요, 6.2% 그리고 지난달에 8.3% 이런 것들은 바로 YOY입니다. 작년 대비 상승률을 뜻해요. 그럼 작년 대비 상승률이라고 하면 지금 다시 그림에서 또 보시면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것은 이때는 2021년 10월달은 2020년 10월달하고 비교해가지고 2020년 10월달은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겠죠. 그럼 그때 대비해서 지금 2021년 10월달에는 어땠을까요? 경기가 호전됐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올라갔고 제로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갔겠죠. 자, 이게 바로 기저효과였죠.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작년 10월 달이었고, 그러면 올해 10월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쫙 오르기 시작한 거, 이거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다가 될 텐데, 작년 하반기에는 이미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 대비, 작년 하반기 대비는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미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올해는 얼만큼 올랐을지, 물론 오르긴 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상승폭이 지금 작년만큼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PC 물가도 마찬가지 오르다가 지금 지난달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이어가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바로 pretty good이라는 그 표현을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물가가 과연 잡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자, 그게 되겠고요. 자, 제임스 블러드가 왜 이 인터뷰가 중요한지 이 얘기를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게 얘기 드릴게요. 테이퍼링 얘기를 많이 먼저 했고요. 강한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요. 이 사람은 원래 비둘기파였어요.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지금은 강한 금리 인상을 작년 하반기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QT 얘기도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벌써 10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좀 재미난 스토리이긴 한데요. 우리 지금 당장 투자하는 데는 뭐 지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솔루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단기 투자자분이 계실 거고요. 장기 투자자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투자자분은요. 월간 단위 매매법을 사용하시면은 지금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자, 월간 단위 매매법은요. 제 채널에 가시면 지금 영상을 연속 3개를 올려놨어요. 썸네일 요 색깔로 보이시는 거 찾으시면 월간 단위 투자법에 대해서 원리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응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3부작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요 월말 분할 매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월말 분할 매수는요 하락 조정 13개월 동안 분할로 매수한다라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S&P 500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 파란색 박스 있죠. 이 파란색 박스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비율로 해서 캔들 13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말 마이너스 매수법이라고 하면은 그게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그것은 이겁니다. 자, 지금 총 기간은 최대 13개월 최대입니다. 최대 13개월 동안 내가 분할로 매수한다 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자,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기준 S&P 500 기준은 마이너스 5.58%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네요. 월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말에 마이너스로 조정 마감한다면 그때 월말에 월급을 받으시거나 혹은 뭐 기타 월말에 현금을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지금 자금이 100만큼 있다면요. 그거를 13등분을 하세요. 13분의 1을 지금 이때 월말에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다음 달에 또 마이너스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도 월말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13분의 1만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염없이 그냥 갈 수 없죠. 그래서 13개월을 정한 겁니다. 자, 13개월을 정한 이유는 있어요. 경기 사이클이라고 들어보셨죠? 경기 사이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체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히 확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요.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요, 하락하는 이 구간은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하는 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 13개월이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기간적인 측면이라면 이게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이걸 활용을 한다면 자, 13개월 동안 하락한다고 가정해버리고요. 물론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시장이 떨어지니까 혹여나 경기 침체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경기가 위축 그리고 침체 국면이다라고 가정하더라도 1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13개월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나는 이 13개월 동안 월말마다 분할로 매수하겠다는 이 전략을 세우면 13개월을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 나는 이 분할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명확하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아까 13개월 동안 13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박스가 캔들 13개입니다. 보시면은 주 앞에 이때도 13개월 안에 끝났죠. 하락이 끝났죠. 자, 쭉 볼게요. 자, 2015년도에는 횡보를 했고 2016년도에 초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만 지금 따져봐도 13개월 동안 쭉 하락하는 거 이때는 횡보였죠. 자,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 볼게요. 자, 이때도 13개월을 넘기지 않았죠. 조정이. 자, 2008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도 1월달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3개월 딱 찍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쫙 회복하기 시작했죠.
이때도 13개월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07년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면 이렇게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오차 범위는 있네요. 그점 2008년도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도 심지어 그때는 정말 누가 봐도 큰 사태였잖아요. 경기 침체였고요. 그때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 그렇게 쌩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13개월 동안 하락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 앞에다 한번 보실게요. 200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죠. 심지어 닷컴 버블 때도요. 자, 이 보면 이때도 갖다 대니까 어떻습니까? 자, 월봉 추세 하락 시작했고 그때도 13개월 동안 하락한 뒤에 그 다음에 반등 구간이 있었죠. 보이십니까?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 13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그때 일시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반등은 줬죠. 반등 이후에 워낙 이 사태가 심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 그때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이 상장만 시키면은 이름만 달고 상장하면은 크게 상승하는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정말 거품 중에 거품이었죠. 자, 그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이 그 거품이 뭉개지는 그런 단계에서도 이게 보이십니까? 이때도 13개월 안 넘어갔죠. 그 전에 바닥 찍고 상승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13개월에 이 숫자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6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달에 또 빠진다고 치면은 그때는 또 월말에 들어가고 이번 달에도 월말에 마이너스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도 분할 매수, 이때도 분할 매수.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수를 사고 싶다. 그리고 스파이를 사고 싶다. 혹은 QQQ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뭐 3배수짜리 TQQQ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됐든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전략을 쓰면은 통합니다. 단 장기 투자분에 한해서입니다.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월말에 마이너스권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13등분해서 13분의 1만큼씩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대상은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수 ETF, TQQQ나 QQQ나 뭐 그 다음에 스파이나 SSO, U-Pro 뭐 이런 지수 ETF 괜찮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업종 ETF도 괜찮습니다. 쏙스나 쏙소리나 기타 등등 다른 종목도 가능해요. 종목에서도 장기 투자자분들이 월말에 분할 매수하시는 거 괜찮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월간 단위 매매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밈 주식,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소형, 중소형주는 이 상승기에 따라서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해드린 것은 지수 ETF이고요. 그리고 종목도 대형주면은 괜찮습니다. 대형주는 지수 추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법이 통할 수 있는데요. 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주식은 이 전략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13개월 이걸 못 지킬 거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13개월이라는 것을 정했지. 이 종목은요. 기업의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데 13개월 걸린다.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종목은 약간 조심스럽고요. 다만 실적이 좋은 대형 기술주나 혹은 대형주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이 경기 사이클에 같이 동행해서 가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수의 어떤 연동성도, 연계관계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솔루션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월간 단위, 단기 투자 부부 하시는 분들은 월간 단위 매매법.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제 컨텐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 3편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월말 마이너스 분할 매수법. 잘 아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